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이 TV 똥덩이 인류의 미래 3부 여기 이쪽에 써 있죠?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 TV 똥덩이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입니다. 예, 이렇게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인류의 미래의 미래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2부까지 해서는 이제 그 얘기를 다뤘죠. 그 결국은 이제 인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런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의 그 어떤 멸망이라고 할까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옛날에 공룡이 멸종을 했을 때는 그 운석이 떨어져서 그게 이제 지금의 이론이죠. 운석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이 지구가 이제 그 먼지나 이런 걸로 덮이고 또 가스도 바뀌고 이래 가지고 그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바뀌고 이래 가지고 공룡이 이제 멸종을 했다고 친다면은 그거는 이론으로 정립이 이제 됐고 받아들여진 이론이죠. 예. 그랬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인류의 미래의 그 원동력은 인간의 그런 어떤 이 발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행위죠. 욕심에서 오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로 마칠까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빼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 사실 인류가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인류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멸종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좀 받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앞서서도 그 말씀은 드렸을 겁니다. 사실상 멈추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와 내 자식이 있고 또 후대의 자식이 있고 내 부모님들이 뭐 살아계신다면 계시고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미래라기보다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아니면은 나의 미래, 나와 내 가족의 미래.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화면을 좀 작게, 제 카메라는 좀 작게 줄이고요. 이만큼으로 줄일까요? 예. 그리고 칠판도 지우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인류의 미래가 이렇게 그 멸종으로 간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근데 멸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멸종으로 향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로 정치, 정치인 또는 교육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내용들이죠. 결국은 그 원동력이 돼서 인류를 이 멸망으로 이렇게 향해 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잠시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짚고 넘어가자면 왜 정치인이나 이 교육이 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욕심, 욕심에 맞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렇게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바로 이런 거죠. 또 예를 들면은 뭐 진시황이 무슨 불로초를 찾았다. 그러니까 또 불로초를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을 뭐 저기 그 살릴 수 있는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불로초를 늙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라 그래서 또 불로초를 원하게 되고 이 예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상어의 멸종이거든요. 예, 상어의 멸종. 그런데 이 상어의 멸종으로 가는 이유가 옛날에 그 중국에서 특히 이 황제가 그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먹었다라고 하니까 황제처럼 나도 상어 지느러미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생태학을 가르치면서 그 저희 인터넷에서 예전에 찾아봤어요. 이 상어 지느러미에 대한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하나는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봤던 게 뭐였냐면 한 여자 손님인데 그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먹겠다고 와서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그때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린 아이가 이 성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중년 정도는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린 아이가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주고 막 이러면은 길바닥에 들어놓고 떼쓰면서 막 아거리는 아이들 있죠? 예,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그보다 더 심했죠. 왜냐면 덩치가 크니까 어른 성인이다 보니까 옆에서 말리고 이렇게 아이들은 다 반짝 들어 안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옆에서 말리고 막 이렇게 그 당겨서 일어나게 만들려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면서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자기는 꼭 먹어야 되겠다. 뭐 상어 지느러미 요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이버섯이 좋다 그러니까 송이버섯 뭐 이제 저도 조만간에 송이버섯을 이제 따라갈 예정입니다. 9월 제가 가는 곳은 이제 9월 말경부터 10월 초 그래서 이제 저희 송이버섯을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딸 예정인데 송이버섯이 좋다라고 하니까 송이버섯 따라가고 저는 이제 송이버섯을 따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상 그 송이버섯을 올해는 가서 꼭 사진을 찍어와야 되는데 송이버섯을 따다 보면은 실제로 이 버섯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송이버섯을 보면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 이 송이버섯이 이 토양이 회색이면서 좀 이 마사토라 그러나요? 그런 거 비슷한 곳에서 이렇게 자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거든요. 송이버섯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토양이 색깔이 바뀌는 건데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얘기할 거리는 아니니까 그렇게만 하고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버섯이 곰팡이류가 그 식물들처럼 뿌리를 통해서 뭔가를 흡수하지를 영양분을 쉽게 흡수하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 식물은 이제 자기가 영양소를 그 말 그대로 이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분해가 된 것들을 끌어당기면 되기 때문에 주변에 곰팡이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류 중에는 버섯도 들어가기 때문에 버섯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 분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분해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소화 효소를 밖으로 몸 밖으로 내서 토양에다 소화 효소를 뿌린 다음에 거기서 분해가 다 되고 나면 그다음에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이 토양 자체가 이제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송이버섯이 좋다 그러니까 송이버섯을 먹어야 되고 있으면 또 광분하죠.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산삼이 좋다 그러니까 산삼 귀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니까 뭐 그 몇천만 원짜리 산삼을 사서 먹어야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욕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뭐를 하죠?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그 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예. 만족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욕심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거는 지난주 요약입니다. 예, 학교도 마찬가지죠. 뭐죠? 학교가 하는 일이 학생들이 원하는 게 취업이니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교과 과정을 짜고 그래서 이 취업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곳에서 이러한 그 교육을 해달라고 회사에서 요청은 하진 않아요. 예. 회사는 사실상 어떻게 하냐면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비 지원을 하죠. 예.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끌고 가는 역할은 해도 이 학교에다가 이런 인재를 뭐 요구합니다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간섭이 되니까요. 뭐 요즘 뭐 어떤 회사는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본 바로는 그런 회사는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간접적으로 이 학교가 이쪽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요. 왜?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는다. 인재들 중에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학교는 학생들을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학생들을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한단 말이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회사나 사회의 분위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정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학교예요. 그러면서도 얘기를 말로 할 때는 무슨 이게 뭐라 그러죠? 교육의 전당? 뭐 이래가면서 마치 교육은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결국은 사회 전체가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욕심이 원동력이 돼서 그 발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이 사회는 결국 인류를 멸종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멸종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인류의 멸종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 사회 구조, 피라미드식 사회 구조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회장이에요. 아니면 뭐 이 상위 계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어떨까요? 좀 더 살아남을 확률이 좀 높아요. 내 가족이 살아남을 확률이 다른 사람들은 고생을 힘들고 죽어나가도 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안 좋다. 공해가 심하다. 이 사람들 어떡하죠? 저 알프스의 맑은 공기를 탱크에다 압축시켜서 가져와서 집안에 틀어요. 물이 오염이 된 것 같다. 이 물은 뭐 수돗물은 독성이 있어서 뭐 화학 물질 처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어느 계곡에 샘물 통으로 퍼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에요. 퍼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목욕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일찍 죽어나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서민이죠. 예. 이 아래 계층이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일반 평범한 옛날 말로 하면 평민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물을 사 먹을 때도 내가 이만큼의 물을 꼭 사서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정수기 달았는데 정수기 필터도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정수기를 쓸 때는 꼭 뭐 음식을 설거지나 이런 거 다 끝났을 때 뭐 마지막에 헹군다든가 또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설거지에다가는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엎어 놓으면은 그냥 물이 떨어져서 흘러가니까는 뭐 없다 하고 제 어디다 쓰냐면은 야채 씻고 마지막에 야채를 헹구는 용도 뭐 아니면 마시는 물 용도 이런 식으로 목욕하는 것 정수기 물로 목욕 안 하죠. 그럴 때 어디 가 가지고서는 맑은 옹달샘에서 물을 퍼와 가지고 샤워하고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해다 또는 이러한 그 인간의 그런 어떤 이 활동으로 인해서 일찍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민의 역할이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가면 이 회사를 돈을 벌어주게 하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해요.
회사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노동력을 제공을 하죠. 그럼 회사는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럼 결국은 누가 부를 더 축적을 하죠? 결국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야기 제가 뭐 한문을 거의 다 잊어먹어 가지고 한자로 쓰라면 못 쓰지만은 제 이름도 가물가물한데요. 뭐 한자로 쓰는 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교육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류 전체가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이 멸종으로 향해 가는데 결국은 그 직격탄을 제일 먼저 맞는 거는 낮은 계층이라는 얘기예요. 위의 계층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뭐 제가 뭐 지금 펀더드라고는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교육회사이기 때문에 무슨 그 대기업처럼 뭐 이렇게 저희 대기업의 회장처럼 그 돈을 모으고 작은 심지어는 작은 자영업 그런 데처럼 이렇게 돈을 뭐 많이 모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 왜냐면 여기는 뭐 제가 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뭐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뇌를 발달을 시키면서 저는 펀더드는 창조적 사고력을 기르는 그 교육을 하는 회사예요. 예. 그리고 뭐 그 이상 지혜를 쌓는 교육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것도 하나가 또 있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생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인제 그 창조적 사고를 이어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또 인제 컨설팅이나 교육을 제공하고 또 하나는 인제 지혜라고 해서 실제로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인제 지혜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 중에 하나인데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제 교육을 하는 이 두 가지 세팅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제 그 웹사이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회사 웹사이트를 보시면 되고 hundred.ca 예 고걸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러한 회사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가서 노동력을 제공을 해요.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데 결국은 돈은 이 사람들이 많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 바뀌게 돼서 요즘같이 물난리가 난다 또는 산불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 낮은 지대에 살면서 거기에서 이사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이런 걸로 지금 내가 먹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이 대기업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먹는 것도 뭐 유기농에다가 또 그 고급이라고 하는 것 있죠. 재료를 선별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음식을 내어주는 그런 요리사들이 만들어 주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하는데 서민들은 어떻게 하죠? 가 가지고 그 일반 그 음식점에서 뭐 음식을 사다 먹는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연산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병을 얻고 또 이 음식으로 인해 음식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음식을 썼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 걸로 인해 가지고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누가 당하느냐? 서민들이에요. 그죠? 고급 그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이 저희 재료들을 쓰는 때 뭐 요리사가 실수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요리 자체가 고급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 식중독균이 돼 있다든가 이런 거를 썼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확률은 결국은 서민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짊어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같이 왜 뭐죠? 이 서민들이 먹는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하는 곳 있죠? 제가 백종원 골목 식당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골목 식당을 통해 가지고서 무슨 이런 그
골목의 상권을 살린다 그래서 백종원이 가서 무슨 솔루션을 해가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곳이요. 그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런 음식들이 이 재료를 쓸 때 보통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농축된 설탕과 소금을 써서 간을 진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그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옆으로 잠깐 빠지는데 제가 요 얘기는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냐? 왜냐하면 제가 요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당뇨는 아니지만 지금 당뇨 환자들이 이 혈당 체크하는 거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부착을 시켜가지고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제 휴대전화로 이제 그 혈당 정도를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그 패턴을 보고 있는데 이유가 이제 아내가 약사다 보니까 이 환자들에게 쓰는 방법서부터 또 혈당이 어떻게 바뀌어갈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붙여놓은 상태로 이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일 같은 거를 먹으면은 혈당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플랫 아웃 된다 그러죠. 이제 원래 수치대로 이렇게 쭉 돌아가요. 그런데 단 거를 꾸준히 계속 먹으면 이제 저는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치킨도 사다 먹고 이것저것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맥주가 특히 이제 혈당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원만하게 이제 내려가게 만드는데 혈당은 올려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맥주라든가 과자 같은 거 있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제가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좀 더 올라가요. 설탕이 많을수록.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닥을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이제 좀 강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놨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가 요건 데이터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이게 해석이 뭐냐라고 하면 아내의 그 가설로는 이거예요. 췌장이 열심히 당이 들어오니까 췌장이 엄청나게 열심히 갑자기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주문량이 확 밀려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왕창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을 막 하다 보면은 그 가속도가 붙으면은 계속 그 일대로 가는데 갑자기 이제 주문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혈당 들어오는 양이 적어지니까. 그런데 얘가 이 생산해서 인슐린을 하는 과정은 이미 이 올라가는 수치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인슐린 양이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그 이제 그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되돌아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자 종류 이거 가지고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당뇨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처 약국 가셔 가지고 이게 덱스콤인가 그래 가지고 지금 시험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주문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실제로 가셔 가지고 당뇨이든 당뇨가 아니든 한번 직접 해 놓고 한 열흘 동안 모니터를 해 보세요. 뭐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음식에 따라서 패턴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그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면 서민들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대기업 회장이 거기 줄 서서 먹을 일은 별로 없을 거고 서민들한테 맞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민들한테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서민들이 뭐 결국은 그렇게 짜고 달고 이런 음식들이 좀 더 뭐 제가 백종원 님의 그런 어떤 솔루션이 짜고 달고가 설탕하고 이제 소금이 왕창 들어간다. 그거는 저는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맛이 그 설탕과 이런 것들이 골고루 많이 들어간 좀 과량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과자 같은 거 먹는 것도 제가 테스트 요번에 하면서 과자가 쭉 올린다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좀 단맛을 좀 줄이는 방법이 좀 더 바삭하게 만든 것들. 뻥튀기 과자. 저는 깜짝 놀란 게 뻥튀기 과자 먹을 때는 단맛이 별로 안 느껴졌는데 먹고 나니까 설탕 당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단맛이 적게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은 그게 바삭하기 때문에 바삭한 그 감에 그 설탕이 들어간 양이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신맛이 들어가면 설탕 맛이 가려지고 짠맛이 들어가면 설탕 맛이 가려지고 이게 상호가 다 보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맛이라고 하는 게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그 안에 얼마만큼의 설탕과 그 짠맛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먹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어쨌든 서민들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걸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그 사회의 변화, 이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일반 시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라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거죠. 예. 나와 내 가족은 어떤 식으로 이 생활을 이런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